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이 어느 순간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 때가르 차르등이 이 진화에 대한 논리가 내가 밥 먹고 몸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확신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단 한 가지, 곧 그 길로 가면 우리 자신을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 여러분, 이 지식을 아는 게 왜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면 바로 강해지는 데 있어요. 여러분의 자유가 늘어나는 것, 강해지는 것. 이것은 변치 않는 불변이야.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반성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 반성이 바로 이 과정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최대한에 다다를 수 있다는 확신. 어제와 다른 나. 우주의 여러 가지 힘, 곧 에너지들 중에서도 의식의 위대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저 화성에 있는 표면을 상상할 수 있어요. 저 태양에 있는 표면도 상상할 수 있죠.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태양 저 안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융합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죠? 여러분의 자유가 얼마나 커진 거예요. 네. 확신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면서 임계점은 있을 수 있죠. 더 이상 우리 머리가 도달하지 않는 영역. 그렇잖아요. 저도 과학책 같은 거 보면 머리가 빙빙 돌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그런 임계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멈춘다든지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번 발을 들이셨으면 이제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게 확신이에요. 성장할수록 다른 세계를 포함하는 더 큰 세계, 새로운 세계를 낳는 것이 바로 내면의 세계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뚜렷한 증거는 없어요. 물론 이게 여러분에게 더 행복한 삶을 선사해 줄 거라는 그런 뚜렷한 증거는 없죠. 그러나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 없는 불안보다 더 합리적이다. 네. 생각의 단계까지 이른 생명은 더욱 높이 올라가려는 욕구. 이 욕구 없이는 이 의욕도 지속되지 않는 법. 우리는 그 구조를 통해서 그것을 진화의 구조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다. 다음 생명.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질로 볼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성 때문에 세상의 구성 요소들은 그 속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들의 방사 에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사 에너지가 다발로 엮여지면서 복합성을 만들고 이 복합성이 우주선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심지어 전기자동차도 만드는 거죠. 그런 상호작용이 분자나 원자 사이에서만 있는 줄 알았지만 얼 차원에서도 여전히 드러난다. 상호작용이 커지고 실제로 유기체 속에서 직접 느낄 수도 있다. 집단의 거대화와 다양화가 결속으로 이어지는 것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이 국가가 사실 생겨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200년이 안 됐잖아요. 150년 이 정도뿐이 안 돼요. 대한제국부터 해도 시기부터 해도. 그런데 여러분은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죠. 만약에 경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경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신라인의 후예라고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 짧은 그 150년의 역사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역사가 생겨났을 때 사람들은 그게 거대화되면서 거기에서 뭘 느껴? 결속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결속. 얼은 그런 방식으로 탄젠트 에너지인 이 얼의 초기 모습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점점 그 힘이 커지고 더 커져요. 이 힘이 더 커지면 이제 이걸 발산하는 단계까지 가는데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그게 전쟁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어떤 방식일까요? 이제 결속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젠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해소시킬 수 있는 방식이 분열. 지금 있는 현상으로 얘기하잖아요. 경제 속도. 분열?
좀 더 희망적으로 얘기해요. 경제소 한류. 우리한테 네, 한류죠. 인간 우리 문화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만 즐기기에는 너무 커. 에너지가 너무 커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 전 세계에다 발산하기 시작하죠. 그것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해요. 결속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바로 이런 현상이 지금 눈앞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이 자신의 어떤 결속력을 다지는, 자신의 정신의 얼루리를 퍼뜨리는 이런 방식은 이제 없어요. 물론 몇몇 군데에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정상적인 국가나 이런 데서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탄젠트 에너지를 해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 탄젠트 에너지는 이런 방식, 문화, 예술, 학문, 지식, 기술 이런 방식으로 퍼지게 될 거예요. 거기에 가장 일조하는 게 뭐예요? 과학이죠. 삼성. 과학. 우리 생각하는 어른들은 놀라운 결속력을 지니고 있어요. 우주의 힘은 그런 우리의 얼과 손을 잡고 의식의 집중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 작용이 아주 강력해서 거기에 또 다른 계통 발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면 이런 한류가 또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고 또 다른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 또 다른 그 탄젠트 에너지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들어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걸 아직 경험해 보진 못했죠. 근데 경험해 보시려면 건강하시면 됩니다.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보고 그걸 다 보면서 이 우리의 자의식을 끝까지 강력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화는 바로 의식의 상승을 만들고요. 의식의 상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속을 통해서 하나 되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구의 안과 밖이 이어져 힘이 생기고 생각하는 장치가 생겨나는 일반 융합이 있다. 아마 지구도 초기에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아주 느슨한 형태로 뭉쳐져 있는 흙덩이에 불과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 더 결속력을 강화하면서 탄젠트 에너지를 강화하면서 점차 뭐가 됐어요? 지금과 같은 단단한 행성이 된 거죠. 이런 융합이 있어요. 그리고 인류 안에서 일어나는 융합이 있는데 개인이나 집단이 떨어지려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엮어지고 가까워진다. 이 현상은 우리 지구가 청년 지구였을 때부터 변치 않고 계속되어 온 지구 전체의 조직화가 절정에 다다른 것이다. 지금은 민족, 국가, 체제 이런 것들이죠. 절정에 다다른 거예요. 처음에 그 얼기설기 있었던 그 흙덩이 몇 가지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면서 수십억 년을 쌓여왔고 그 쌓인 수십억 년이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체제나 민족, 그다음에 뭐 혈통 이런 거의 결속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청년 지구였을 때부터 변치 않고 계속되어 온 지구 전체의 조직화 이런 것들이 절정으로 다다른 것으로 우리 눈에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탄젠트 에너지의 큰 종합, 그것은 또한 진화의 축을 따라 방사 에너지가 큰 비약을 이루었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탄젠트 에너지 자체로만 해소되지 않아요. 항상 그 탄젠트 에너지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사 에너지의 비약, 도약점이 필요하다고 했죠. 네. 그 비약이 그 안에 있었어. 민주주의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과학에 있어서는 뭐 근대, 혁명, 코페르니쿠스적 전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비약으로, 도약으로 우리를 이끌어간 거라고 볼 수 있죠. 복잡성이 더해가고 거기에 따라 의식도 더해가는 것이다. 의식의 진화의 씨앗은 인류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결속력, 또 지금에 와서는 만장일치라고 하는 어떤 협의 체제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복 속의 평화, 즐거움 속의 노동, 서로의 대립을 넘어서 있는 세계가 우리를 기다린다. 세상이 안으로 뭉치면서 그리고 하나로 된 지구월이 생기면 바로 우리에게도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의 끝은 바로 그래서 우리가 도달한 마지막 지점, 인류 진화의 끝은 무엇일까? 오메가 포인트. 오메가 3가 아니라 오메가 포인트.
그 성경에는 예전 히라버에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시가 있어요. 알파는 이제 히라버 첫 글자, 이제 오메가는 히라버 마지막 글자예요. 라틴어 마지막 글자. 그러니까 이 오메가라는 뜻은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성당에서나 교회에서 그 뭐 하나님을 얘기할 때 시작이자 끝이요, 뭐 이렇게 알파이자 오메가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오메가는 그러니까 끝을 의미하죠. 과연 끝은 무엇일까요? 원시인들은 움직이는 것에는 모두 사람 얼굴을 달아두었고 초기 그리스인들은 모든 자연현상과 자연의 힘을 신으로 받들었지만 현대인은 자신이 가장 높이는 것에서 사람의 모습을 빼는 경향이 있다. 과거부터는 항상 동물에도 의인화를 시키고 옛날 사람들은 또 그리스인들은 오히려 신격화를 시켰죠. 그래서 뭐 좀 잘난 인간은 신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오히려 잘나면 잘날수록 사람의 모습을 그 안에서 빼내게 돼요. 그런 경향, 탈인격화하는 경향이 있죠. 그처럼 아주 작은 것과 아주 큰 것을 동시에 발견한 후 단 하나의 현실만 존재하게 된 것, 바로 객관적인 법칙들이에요. 법칙. 그것은 바로 에너지를 표현하는 법칙이다. 에너지는 어디에나 있으며 마치 큰 바다와 같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나오고 그리로 돌아간다. 에너지가 새로운 얼이 되고 에너지가 새로운 신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세상 처음 알파이나 세상 끝 오메가도 인격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끝을, 진화의 끝으로 다가가는 순간은 곧 인간이 스스로 외적 진화를 멈추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진화하지 않아도 진화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뭐겠어요? 언제 가면 인간은 의식의 진화를 멈출까요? 인간의 의식적 진화가 어디에서 멈춰요? 오메가 포인트가서 신이 되면 죽어야 돼. 신의 의식에 도달했을 때. 신의 의식이. 그렇죠. 세계를 창조한 건 신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테일드 샤르데는. 네. 바로 그 의식에 도달했을 때, 아. 우리가 그 의식을 깨닫게 되었을 때, 깨달게 되었을 때. 예, 더 이상 신에 대한 궁금증이 없어지면. 없어지면, 신에 대한 궁금증. 예. 신비가 없어지는 거죠. 신비가 없어. 과학을 통해서 신비를 모두 다 정복해 버리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이제 인간이 곧 신이 되는 순간이라고 되는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적 진화는 반성을 통해서 끊임없으니까 계속 바로잡잖아요. 잘못된 것들을 계속 바로잡는 게 의식적 진화의 힘이죠. 반성의 힘이잖아요. 이 반성이 끝나는 시간이 되면 그때는 어느 지점이 왔을 때예요. 오메가 포인트. 다시 말해서 그렇죠. 인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죠. 인류는 생명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신이 만든 생명. 하나님이. 신이 만든 생명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신으로 가야 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신에 도달하면 그 진화가 그렇죠. 끝나는 거지. 그리고 이 모든 사회 현상은 과학적으로 다 밝혀져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 하나까지도 전부 모든 게 다. 네, 우연까지도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까지도. 밝혀져야. 네, 그렇죠. 그게 신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이걸 관념적으로만 얘기해요. 근데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그렇죠. 오지. 알 우리는 수 알 수 없지. 없죠. 우리는 알 수 없죠. 그게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어. 얼루리는 그래서 진화의 종착점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끝을 개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생기는 하나의 큰 중심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류의 종말, 그러면 무언가가 사라지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사라진 건 없어요. 우주는 그 자체로 존재해요. 안에서 양자가 돌아다닐 뿐이죠. 뭉치고 흩어짐을 반복할 뿐이지 그 안에서 뭔가 사라지고 새로 생겨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 생겨난 건 단 한 번의 사건이야. 그냥 무에서 유가 된 것. 그리고 그 유 이후에는 모든 게 그 안에 그냥 그대로 진화의 법칙에 따라서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계속 변화하면서 모양을 바꾸면서 그 안에 무엇도 추가된 게 없고
무엇도 나간 게 없어요. 예. 세상의 끝을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지고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야. 결국 오메가는 여러 중심들이 이룬 유기체 가운데 빛나는 중심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양자들이 제자리를 찾고 원래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지금의 변화가 더 이상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변화는 이 안정적인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하나의 예예요. 그러니까 변화하죠. 인간의 의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모든 의식적 불안이 해소되는 상태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오메가 포인트이고 그 순간에 가게 되면 결국은 우주는 안정된 상태에 머물게 될 테니까. 그렇게 개체화가 서로 섞이지 않고 동시에 최고에 달하는 상태, 모든 진화가 다 완결된 상태, 우리가 생각들이 이루는 뭉치 또는 집단 개념 따위를 논리에 맞게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오메가 포인트가 아닐까? 결국은 개체는 자신을 세계에 열면서 참다운 개체가 된다. 내가 자의식을 가지려면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가능해. 그래야 차별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일단 열어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랑의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의 본질이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에게 나의 마음을 여는 것. 나의 마음을 여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경이 결국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희생과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진리라고 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 가령 원수에게 자신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미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야. 현상으로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뭔지 모르죠. 인간 현상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 사랑이라고 하면 흔히 감성 차원을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사랑을 말하는 것은 그것이 굉장한 자연의 힘이며 진화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아주 미약하나마 분자에게도 서로 하나가 되려는 욕구가 없다면 높은 단계인 우리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테니까. 여러분이 몸이 있는 분자들이 서로 뭉쳐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존재할 가치도 없잖아요. 뭉쳐 있어야만 여러분이 되는 거니까. 뭉쳐 있게 만드는 것 바로 그걸 사랑의 힘이라고 보는 거죠. 사랑이. 떨어져 있는 두 가지가 합치려고 하는 힘.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 세포끼리는 사랑하고 있네. 그렇죠.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의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하다고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의 의식도 불안해하고 변화하고 있고 육체도 변화하고 있으니까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불과한 거야. 그 단계, 완벽한 사랑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들은 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활동도 다 완벽한 사랑으로 가기 위한 신으로서의 완벽한 사랑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죠. 때라도 차례 되면. 그 안에서 가장 최종 단계가 바로 인간 현상의 단계야. 지금 그리고 우리는 그 단계에 와 있어.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고 하려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모두 사랑이 있다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체계와 양자 체계와 다른 사물들을 구성하고 있는 양자 체계가 같으니까. 그것들이 서로 뭉쳐 있다는 얘기는 다 내 안에도 사랑이 있고 그것들 안에도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우주의 얼이 개체에 수렴될 때 개체 속에서 직접 낳는 흔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냥 하나의 법칙일 뿐이야. 그냥 우주의 얼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리고 그 우리 얼이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칙이죠. 죽은 사람과 사랑할 수 있나요? 못하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을 사랑. 세포들이 다 흩어져. 흩어져 버리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어디에서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우리가 뭐야? 흔적이야. 사랑의 흔적. 우리 개개인이 다. 예, 사랑의 흔적이라는 거죠. 인류, 지구, 개인과 민족의 통합, 개체와 전체의 조화, 하나와 여럿의 조화, 유토피아 같지만 생물학에서 볼 때 꼭 일어나고 말 이런 일들,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통합되어 있던 것이 다시 분리되고 이런 현상이 역사에 무수히 반복돼. 그 현상을 우리는 봐왔어. 이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작동. 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능력이 모든 사람과 지구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커질 것을 꿈꾸는 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인류가 진화의 가장 정점에 오르는 때 오메가 포인트에 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이 지구 전체를 다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커져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상태. 모든 것들을 다 품어서 모든 것과 내가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은 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뭐 약간 좀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처럼도 느껴지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론적으로는 이해하시겠죠. 네. 예,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그러니까 테일러 샤르댕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이론이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상을 생물학의 차원에서 분석하되 생물학의 현상으로 분석하되 그 핵심이 정신에 미치고 그 정신의 원리로서 진화의 법칙을 제공하는데 그 진화가 궁극적으로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정신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교에서 말하는, 특히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정신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의 형태 이런 게 아니라 본질적인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사랑은 어디에 있어? 진화의 원리에 있어. 우리가 흩어졌다가 서로 뭉쳤다가도 다시 분열되는 것. 그게 바로 다 뭐의 움직임이야? 사랑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람들 사이에 분쟁과 또 이렇게 뭐랄까요? 다툼 같은 것들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원리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의 사랑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대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테일러 샤르댕은 천상 신부죠. 그렇죠? 네. 파문당하긴 했지만 예수회에서 파문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신부는 신부야. 자기가 하려는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것뿐이죠. 이게 진화론을 오히려 불경하게 해석하려는 그런 신부의 잘못된 시도 같은 걸로 이해됐기 때문에 파문, 금서 이런 것까지 일어났던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기독교 윤리에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특히 기독교 윤리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사랑의 원리에 있죠. 근데 그 사랑의 원리가 단순히 선과 악을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칙이라는 거야. 변화의 법칙. 그리고 그 변화의 끝은 항상 신에게 있다는 거죠. 신의 원리 안에 있다. 테일러 샤르댕은 할 때마다 느끼지만, 제가 읽을 때마다 느끼지만,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다툼부터 사소한 다툼부터 국가적으로 이루어진 큰 다툼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어. 또 그 안에서 일말의 희망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식은 항상 상승 곡선을 따르게 되니까 지금이 있는 이 분열, 이 참혹한 결과들도 결과적으로는 사랑으로 마무리될 거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 희망 같은 것들이 있죠. 희망을 줘요. 예.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2차 세계대전 중이에요. 예. 세계가 끔찍한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당시에 이 책이 쓰여졌어요. 특히 55년에 써야된 거 아니에요? 아니 55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게 돌아가셨다고? 발매됐기 때문에 아 돌아가신다는 네. 쓰여지기는. 돌아가기 전에는 책이 발간되지 못했잖아요. 그때 처음에 제가 소개드렸었는데 이 책이 쓰여질 때 중국에 감금돼 있을 때야.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해서 이 사람이 지금 미국 사람이니까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 프랑스의 이 자유주의 계층, 그러니까 미국과 연합군 그쪽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스파이 활동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감금해 놓은 상태예요. 자택에. 구금이 지금 구금. 그래서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책에 초안을 쓰게 돼요. 처음으로. 근데 그 사람이 분노에 차서 이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려고 책을 쓰는 게 아니야. 곰곰이 앉아가지고 지금 있는 이 현상들이 궁극적으로는 뭘 위한 것인가로 어디로 귀결될 것인가 그걸 바라보고 있죠. 아주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미래가 결코 뭐 인류의 종말 같은 끔찍한 결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결과로 완성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쉽게 써주지. 알아듣게. 그렇죠. 그러면 좀 굉장히 좋았겠죠. 좀 대중적으로. 네. 대중적으로 쓰여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 참 좋은데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대중성이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에서는 이걸 만화책으로 만들어서 네, 보급까지 했어. 네. 잠시 유튜브 봤더니 그 만화책 주문해야 된다더라. 네, 그 만화책을 만들어서 심지어 보급까지 했어. 왜냐하면 알면 참 좋겠는데 너무 어려워서 지금 그레이트 북스 시리즈에서 나온 건 볼 수가 없고 저 같은 사람도 읽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아이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이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사랑의 미래가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 미래 세대에게 빨리 전달돼서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만화책으로까지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그런 학문적 경향들이 나타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제국주의적이다. 또 좀 근대적이다. 라는 이유로 좀 외면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한계도 있어요. 분명.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 시대에 받은 그런 어떤 교육의 영향 때문에 인간 우선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 우선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인종 우선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좀 들어가 있긴 해. 그래서 보다 보면 약간 마음이 좀 씁쓸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시대의 영향이니까 감안하고 우리가 읽으면 되죠. 지금 벌써 7, 80년이 지났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읽으면 우리가 조금 이 본질적인 부분, 특히나 이 테일러드 샬르덴이 이 오메가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뭐 뜬금없는 유토피아 같은 걸 제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 있는 문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제시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신부로서 가지고 있는 평화에 대한 그런 인식 그런 것들이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좀 담겨 있어서 한 번쯤은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책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다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너, 스토너 책을 볼 텐데요. 스토너는 아마 4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물론 내용은 짧은데 이렇게 막 길지 않은데. 같아요 이거. 네, 내용은 짧은데 좀 우리가 얘기할 내용들이 많아. 네, 그러니까 뭐 지식에 대한 또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다음에 인생에 대한 가치 그다음에 신분 격차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서 4주 동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그리고 저녁 있잖아요.